오늘 운동량과 충격량 두 번째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충격량을 정의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할게요. 충격량이라는 것은 물체가 충격을 받는 양을 뜻하는 물리량으로서 물체의 힘 F가 델타 T만큼 작용했을 때 그 물체가 받는 충격의 양이에요. 충격량은 기호를 I라고 쓰고 이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가 받는 힘과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충격량은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방향 정보를 갖고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부호를 잘 써주셔야 돼요. 이때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동기화된다 확인하시고, 단위는 힘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를 그대로 써서 뉴턴 세크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 충격량의 정의와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해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유도해 볼 텐데요. 이 힘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그 관계가 도출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체의 질량 m이었던 애가 v0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힘 F를 델타 T만큼 작용했더니 그 물체의 속도가 V가 된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뉴턴 운동 제2법칙에 의해 질량 M의 물체가 힘 F를 받아서 델타 T분의 델타 V만큼의 가속도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에서 V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변하게 된 속도의 양은 이쪽에다가 쓸게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만큼 바뀌었습니다. m 값을 이렇게 분배해서 식을 정리하면 델타 t분의 mv 빼기 mv 제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질량 곱하기 속도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운동량이었죠. 결국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델타 t분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즉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델타 t를 이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F 델타 t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힘과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의 곱은 충격량이라고 했죠.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관계는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는 겁니다. 이 파트에서 이 그래프가 자주 등장해요. 바로 힘시간 그래프이거든요. 그래프 X축이 시간, Y축이 힘인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히 봐야 될 정보는 바로 기울기 아래의 면적입니다. 이 기울기 아래의 면적은 힘과 시간의 곱이잖아요. 힘과 시간의 곱, 그렇죠, 충격량이고 동시에 운동량의 변화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단원 문제에서 자주 보게 될 그래프는 이처럼 시간 대비 힘이 일정한 그래프보다는 시간에 따라 힘이 일정하지 않는 보통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도 기울기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충격량이다 또는 운동량 변화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를 이용한 사례 분석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충격량을 극대화하는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했을 때 총으로 쏘는 것보다 대포로 쏠 때 훨씬 포탄의 사정거리가 길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빨대에다가 종이 쪼가리를 집어넣고 여기 후 불어넣어서 빨대에서 종이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가는지 시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빨대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종이가 멀리 날아갔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왼쪽의 빨대는 길이가 이만큼이었고 오른쪽의 빨대는 더 이렇게 길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질량이 m인 동일한 종이 쪼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입김, 즉 똑같은 힘을 작용하여서 빨대를 불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긴 빨대에서 나오는 종이가 더 멀리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통합각 시간에 공부했어요. 수평으로 날아가는 물체의 이동거리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수평 속력이 빠르다는 거였죠. 결과는 여기에서 나오는 종이는 뭐 예를 들어서 V만큼 나와서 날아갔다면 이 경우는 더 빠른 속력, 라지 V로 날아가서 더 멀리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두 케이스에서 종이에게 적용하는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나중 속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해 볼까요? 짧은 빨대와 긴 빨대, 이 입김이 작용하는 시간은 어느 쪽이 길겠습니까? 그렇죠. 빨대가 길면 길수록 입김이 종이에 작용하는 시간이 그만큼 더 지연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힘 F가 종이에게 작용하는 시간이 이만큼이었다면 오른쪽은 이만큼 더 길게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충격량의 정의에 따라 왼쪽 빨대의 종이가 받는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 오른쪽의 빨대에 있는 종이가 받는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로서 충격량의 크기가 오른쪽의 경우가 훨씬 커요. 자, 그리고 충격량은 아까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했죠. 처음에 종이가 모두 정지에 있었습니다. 처음 운동량이 같은데 나중 운동량은 오른쪽의 경우가 더 컸네요. 속력이 더 빨랐잖아요. 그 말은 오른쪽의 경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왼쪽에 비해서. 왜 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충격량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사례는 힘이 일정할 때, 물체가 받는 힘이 일정할 때 작용 시간을 길게 해줌으로 인해서 충격량이 커졌던 관계였다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와서 이제 충격력을 줄이는 그 현상에 대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설명을 할게요. 달걀 낙하 실험이 대표적인 예로 등장을 합니다. 질량이 똑같은 달걀이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떠 있어요. 같은 높이에. 하지만 왼쪽 달걀은 유리판에 떨어질 것이고 오른쪽의 달걀은 방석에 떨어질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리에 떨어지는 달걀이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걸 이제 왜 그런 건지를 보는 거예요. 달걀이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자유낙하 운동을 하죠.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고 이 두 물체는 똑같은 가속도, 중력 가속도로 운동 타이밍이 똑같기 때문에, 다시 말해 속력 변화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높이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바닥에 닿았을 때의 속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속력은 두 개가 다 똑같아요. 왜? 두 물체가 똑같은 높이를 수직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이렇게 존재하겠지만 결국에는 정지하겠죠. 이렇게 정지하겠죠. 이 과정에서 지면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하기까지 유리에 떨어지든 방석에 떨어지든 달걀의 운동량, 변화량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처음 운동량은 mv, 그리고 나중 운동량은 0이었어요. 그래서 0,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v로, 크기는 mv로 동일한 상황이에요. 유리에 떨어지든 달걀에 떨어지든. 여러분, 운동량, 변화량은 뭐랑 같았습니까? 그렇죠. 충격량과 같았죠. 결국 유리에 떨어지는 달걀이든 방석에 떨어지는 달걀이든 충격을 받는 정도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충격을 받는 정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리에 떨어지는 달걀만 잘 깨지느냐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깨졌습니다. 안 깨졌습니다. 모양이 드라마틱하게
더 극적으로 바뀌었죠. 모양이 더 크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모양을 변화시켜주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유리에 떨어지는 달걀의 모양이 더 크게 바뀌었다는 것은 유리에 떨어지는 동안 달걀에게 더 큰 힘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는 힘이 덜 작용했기 때문에 모양이 잘 안 바뀌었던 거죠. 자, 그리고 분명 아까 충격량은 유리에 떨어지든 달걀에 떨어지든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이 충격량이 같아야 돼요. 근데 힘의 크기는 이렇게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충격량의 정의에 따라 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충격량이 같기 위해서는 유리에 떨어지는 동안은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이만큼이었다면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이만큼 길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은 선생님이 아까 충격량 파트 설명할 때 정의했던 것처럼 이거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물체가 운동량이 이렇게 바뀌는 동안, 운동량이 이렇게 바뀌는 동안의 시간이 라는 거예요. 이 낙하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은 운동량이 바뀌는 동안, 즉 물체 힘이 작용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다. 따라서 이 사례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작용 시간을 길게 함으로 인해서 충격력의 크기가 줄어드는 사례였습니다. 자, 이 현상을 힘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유리에 떨어지는 달걀이 받는 힘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라고 하면 작용 시간이 짧았고 대신 힘이 엄청 컸던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반면 방석에 떨어질 때에는 작용 시간이 이렇게 길었고 대신 힘의 크기가 작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거는 유리에 떨어질 때 달걀이 받는 힘에 대한 시간 그래프, 이거는 방석에 떨어지는 달걀이 받는 힘에 대한 시간 그래프입니다. 작용 시간은 이만큼 길었고 유리에 떨어질 때에는 작용 시간이 이만큼 짧았어요. 그래서 받는 힘의 크기가 유리에 떨어질 때에는 이렇게 컸지만 방석에 떨어질 때에는 이만큼 작았습니다. 힘과 작용 시간은 다르지만 유리에 떨어지든 방석에 떨어지든 달걀이 받는 이 물리량은 똑같았죠. 바로 충격량이었죠.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아래 면적, 유리에 떨어질 때 달걀이 받는 충격의 양과 방석에 떨어질 때 달걀이 받는 충격의 양은 동일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네. 이 충격력을 극소화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안전장치들을 말합니다. 안전장치. 뭐 대표적으로 야구 글러브, 그리고 자동차의 범퍼, 그리고 태권도 할 때 그냥 쓰러지지 않고 몸을 굴려 쓰러지는 낙법, 그리고 택배 포장재, 그리고 에어백. 이런 안전장치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힘을 줄이기 위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엄청 길게 뽑아주기 위한 장치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노래는 악동 뮤지션의 낙하라는 노래예요. 떨어지는 낙엽은 정말 아름답지만 추락하는 인생은 씁쓸합니다. 사실 과학의 눈으로 볼 때 물질로만 이루어진 우주에는 인간이 말하는 의미나 가치는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 중력에 의한 낙하 자체가 결코 아름답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동 뮤지션의 낙하라는 노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이 낙하라는 것을 단순한 떨어짐으로 보지 않고 하늘의 별이 되는 순간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처럼 자칫 무미건조할 수 있는 이 물리학에 자신만의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조금 더 물리학에 더 마음 깊이 와닿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발상의 일환으로 선생님은 매 수업 해당 단원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를 소개시켜주고 그 노래와 물리의 비유적 관계에서 인생 철학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도 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달걀의 경우 충격을 받는 양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리에 떨어지는 달걀이 깨졌던 이유는 작용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받아서였습니다. 여러분이 학업을 비롯한 어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 초반에 타오르는 이 열정을 단기간에 쏟아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소중한 체력과 의지가 산산조각날 요량이 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인생은 장기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걀 껍질 정말 역설적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달걀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힘에 대해서는 그 알을 품는 어미 닭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만큼 단단하고, 안으로부터 오는 힘에 대해서는 병아리가 껍질을 쉽게 깨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약합니다. 나의 세계 역시 바깥으로부터 오는 이 지난한 고통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는 만큼 단단하고, 안으로부터 오는 힘에 대해서는 나의 세계를 깨부술 만큼 약해요. 돌아보면 이 모든 시련들은 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삶의 새로운 목적과 계획에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삶의 이 고단함을 꾸준함으로 견뎌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에 흐르는 꾸준함은 여러분의 세계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깨부수는 바로 혁신의 재료가 될 거예요. 고통을 초극한 인내의 깊이가 그 한 사람의 사람됨의 깊이입니다. 그렇기에 시련을 의연하게 이겨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나 싶어요.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웠습니다.